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중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속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오늘 밤 11시부터 해상 교통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8% 넘게 폭등을 했고, 우리 환율은 1,500원을 코앞에 둔 1,495원 선까지 치솟았죠. 덕분에 전일 장 초반에는 2% 넘게 밀린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장 중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일정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악재가 아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악재가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이 확실하게 뭐 2주 동안 여튼 휴전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휴전을 완전 깨버리고 각자 도생하러 간다. 약간 완전히 갈등이 더욱 확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뭐 N장 파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테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좀 나은 내용들이 나온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래저래나 조정의 깊이만 틀릴 뿐이지 결국은 앞전 고점, 요 근래 형성된 고점 형태는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6347.41포인트도 조만간 넘길 거라 보여져요. 시간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저는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이젠 휴전뿐만 아니라 그냥 종전할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전쟁을 종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마셔라.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일 뉴스를 보면 미국과 이란이 중전 협상을 결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더니 이란은 홍해를 봉쇄한다더니 격한 발언으로 양국의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다시 설명드리면 금일은 기존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제외하고 시장이 어떤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오늘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기존 종목들 설명 크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에 의해서 밀리는 거잖아요.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번 주에 영상에서 다시 또 보고 또 설명드릴 테니까 금일은 어차피 그대로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일단 신규 종목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위에 상한가 치는 종목도 보면 우리넷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우리로가 상한가 치면서 우리넷도 같이 따라갈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적중을 좀 해서 기분이 좀 좋긴 한데 일단 바닥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강통신 관련주들, AI 인프라 엮인 강통신 관련주들부터 쭉 보면 강통신이 일단은 제일 모양이 좋고, 남산알미늄 같이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 근데 역시나 봤을 때는 알루미늄, 원유, 플라스틱 제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지만 뭐니 해도 강통신 관련주들은 따라붙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속 시장의 영향 감각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참 힘이 굉장히 좀 강해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노나 우리넷이 거의 다 시세가, 대한강통신도 그렇고 거의 다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볼 확률보다 손실 볼 확률이 더 큰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강통신도 조만간 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관심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시장이 아무래도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대형주를 밀어올릴 자금력이 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를 끌어올릴 만한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동매매하기 딱 좋은 환경이 형성되면서 가벼운 저시총주들도 대거 보입니다. 이렇게 동전주, 1,000원짜리 지폐주들.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도 있잖아요. 적은 자금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가벼운 저시중주들로만 수급이 쏠리는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현장세를 바라볼 때 미국 이란 사태가 지금 이상으로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왜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라는 건 정치적 부담이 가중화된 그 상황에서 시간을 오래 끌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트럼프 본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야,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다는 신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주에도 전 그랬잖아요. 시장과 반대되는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과 반대되는 전략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이 바로 종전이 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아닐 것 같다. 한 번 더 조정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역시죠. 역으로는 제가 창의 에탄올과 한창제지 뭐 홍보석유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창제지도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봤더니 17%까지 단기 반등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중전 협상이 좀 더 미뤄진다, 계속 이어진다, 아니면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추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전 관점으로는 전이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창의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앞전고 정도 팔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종목이 저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재무구조적으로도 내용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 플러스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결국 이런 종목을 넣었으면 뭐 1, 2%뭐 3, 4%운 좋으면 10% 이상 뭐 20% 이상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운이 좋다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젠 그 이런 종목들 설명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전쟁과 봉쇄로 인해서 중전될 때 수혜주들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중전될 때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외면을 철저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진입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재건주가 그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4월 초에 중전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건설업종주들을 제대로 왔잖아요. 뭐 대형건설은 뭐 원전주도 포함이 돼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게 크죠. 보면서 기염을 토합니다. 그동안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건설사, 이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이제 건설에 관련된 이 건설업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기본적으로 30% 이상 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올 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들 나온 종목들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은 매매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세가 들 나온 중성주들 내에서 손을 대는 게 좋다. 그것도 중전 관련주로 중전될 때 수혜볼 수 있는 관련주. 그래서 전 재건 관련주도 제일 만만하다고 봐요. 뭐 대표적으로 재건 관련주 보면 뭐 현대, 뭐 에버다임도 있겠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모양은 좋아요. 좋긴 좋습니다. 근데 현대 에버다임은 좀 지루한 면이 있더라고. 저랑 좀 안 맞더라고. 그럼 뭐 히름도 그렇고. 근데 히름은 이미 시세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작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종목 1순위로는 헤인이라는 종목 보고 있어요. 헤인. 헤인은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고점들, 그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뿜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현재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차트 베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제 시작 지점이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방으로 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단 차트 베이스도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차트에 보시면 300일선 아래에 이제 다 돌파돼서 30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0일선은 일시적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지 확인이 된 거거든요, 300일선에 대한. 그런 다음에 현재 시세가 제대로 이제 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큰 시세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로만 보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 좋아요. 일단은 저 PBR 주이기도 하고요. PBR이 0.4배 정도 됩니다. 1276억, 시총 764억이니까 0.5배 정도 되네요. 0.4배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0.5배 정도 되고, 자사주가 15%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만 하더라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현재 한 30%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다음에 PBR이 0.55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 정도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더없이 싸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독점 딜러라, 재건 시에는 엔진 수요 같은 경우 이쪽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하게 된다면, 이란이 뭐 재건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수용주주 중에서는 이 종목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히토류 관련주하고 엮여 있어서 이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일어날 때, 특히 관세 갈등, 만약에 중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의 관세를 50% 끌어올린다고, 50% 먹여버린다고 했죠, 또.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도 유동성을 친 적도 있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가져오게 됐어요. 차트 베이스는 일단 좋고 내용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히토리도 연동돼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퍼즐이. 그렇기 때문에 헤이는 저는 일단 1순위를 봐요. 매수해야 될지 뭐 1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TV에 보면 전문가들이 언급이 없더라고요. 추천을 안 하더라고. 뭐 방송 보면 전문가들이 아예 이런 종목을 언급을 안 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와 보게 됐고,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데모예요. 데모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대표적인 대장주격이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대표적인 그 대장주격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굴착키 어태치먼트 전문이죠. 재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이 데모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선이 이쁘게 각을 잡고 있죠.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월봉상을 봤을 때도 괜찮아요. 21선, 지금 61선 넘기고 있죠. 5일선, 21선을 골든코스한 초기 구간에 61선까지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시장이 아무리 막장이어도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달이 긴미꼬리 형태잖아요. 이렇게 긴미꼬리 형태가 나오면, 특히 61선을 제대로 넘게 된다, 그러면 장대 한복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아직 혹시라도 제가 이 종목을 말하기 전에 진입하신 시청자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종목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또 확대가 되면서 종지 현상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죽일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형태일 땐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난강토건이라는 종목이에요. 난강토건도 대표적인 재건 관련주로 속하죠. 그리고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영업이 매출액이 좀 떨어졌어도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대론적으로는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온 다음에 조정이 굉장히 좀 화끈하게 들어왔거든요. 5일선과 이격이 컸었는데 5일선은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소화 과정 거친다 하더라도 앞전 고점 돌파는 또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강토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땐 난강토건도 괜찮아 보여요. 다만 안전빵으로는 저는 헤인하고 데모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는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종목도 있다. 왜냐면 이평선 정별 형태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정별 형태로 갖춘 상황에서 신고가 나온 종목이잖아요. 거래량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 정별 형태를 시도하면서 신고가 나온 경우에는
특히 거래량 실려서 나온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앞정거점들판은 보통 넘기더라고요. 거의 한 10종목에서 9종목은 넘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거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도 적합한 종목이라서 좀 말씀드린 게 큰 거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